안녕하세요. 저는 엔진 서포트 엔지니어 박창현. 테크니컬 아티스트 최용훈. 네, 커뮤니티 매니저 최진영입니다. 에픽 라이브 6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에픽 라이브에서는 최근 공개된 언리얼 엔진의 3D 그래픽 직군 내 수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학습에 필요한 문서 페이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에픽 라이브는 나이아가라로 마무리됩니다. 차세대 VFX 툴인 나이아가라를 영상을 보시고 이해도를 더욱 높이셔서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실현해 보시길 바라며, 네, 그래서 이번 에픽 라이브 이벤트 주제를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저희는 여러분의 나이아가라로 이제 만들 그리고 뽐낼 창의력을 미리 보고 싶기도 하니 이번 에픽 라이브 이벤트는 나이아가라 오행시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10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드릴 예정이니까 모쪼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그래픽 분야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기업들도 더욱 몰입적이고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제공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특히나 리얼타임 3D 그리고 언리얼 엔진을 다루는 기술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쓰이는 필수적인 기술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1년간 미국의 고용시장 분석업체인 버닝글래스 테크놀로지에서는 약 10억 건의 진행 중인 혹은 마감된 채용 정보를 기반하여 3D 그래픽과 리얼타임 3D 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3D 그래픽 직군에는 보시는 것처럼 CAD,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렌더링, 그다음에 VR and AR, 그다음에 게임 엔진 등 많은 3D 그래픽과 리얼타임 3D 관련 기술들이 있는데요. 3D 그래픽 직군의 수요 증가세는 전체 시장 대비 41%가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얼타임 3D 기술의 성장은 전체 시장 대비 601%가 성장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많이 관심 있는 부분 중에 연봉인데요. 연봉 면에서는 3D 그래픽 기술은 공고된 평균 연봉 대비 34%가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리얼타임 3D 기술 직군의 경우에는 5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래도 현재는 모바일이나 다른 플랫폼보다 좀 덜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VR이랑 AR이잖아요. 네, 근데 향후 10년간 3D 그래픽 기술 중에서는 AR, VR 분야가 수요에 있어서 가장 큰 성장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표를 함께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AR, VR 또 오큘러스 관련 기술을 배워두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바로 저희 언리얼 엔진이 자리하고 있죠. 네, 언리얼 엔진의 수요도 12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다음 도표를 함께 볼까요? 그래서 3D 그래픽 직업군 중 언리얼 엔진은 다른 스킬 대비 또 금액적인 부분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좀 예민하고 가장 관심이 있으실 만한 부분일 텐데, 다른 스킬 대비 약 1,500만 원 정도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래에 대한 자료와 함께 지금 현재 3D 분야에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고 계시는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진영님이 언급하셨듯이 3D 그래픽 분야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 몰입적인 경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리얼 엔진 같은 리얼타임 게임 엔진이 건축 시각화, 그다음에 자동차, 영화, TV, 제품 디자인, 광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로 풀이되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학생분들은 이번 결과를 참고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리얼 엔진을 학습해 두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언리얼 엔진 개발자분들은 테크트리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언리얼 엔진의 고용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대해 알아봤고, 들으시면서 언리얼 엔진을 시작하시거나
더 깊이 배워봐야겠다고 결심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소식은 새로워진 언리얼 엔진 문서 페이지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업그레이드는 물론 사이트를 간소화하고 또 안정성을 향상시키면서 더 많은 분들이 페이지를 더 빨리 보시고 또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점들이 바뀌었을까요? 네, 일단 문서 사이트가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예뻐졌는데요. 폰트 크기도 살짝 키우고 행간도 넓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페이지가 깔끔해 보이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우측에 반응형 메뉴도 추가가 돼서요. 문서 흐름을 한눈에 보시기도 굉장히 편해졌고 UI도 직관적으로 바뀌어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퇴근길에 모바일로도 보기에 굉장히 좀 모바일 페이지 세련되어 좋아졌죠. 있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영문 문서와 또 현지화된 문서의 URL이 일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아마 가장 체감이 될 개선 사항이지 않나 싶은데요. 엔진은 영문 버전으로 사용하시면서 문서는 한글로 보다 보시면 이제 헷갈리는 엔진 관련 고유 명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영문 페이지를 함께 보기 위해서 브라우저 창을 추가로 띄워놓거나 우측에 있었던 언어 드롭박스 버튼을 활용해서 페이지를 바꿨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언어별 URL이 다르다 보니까 리다이렉트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죠.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불편 없이 우측 상단의 지구본을 클릭해서 바로 언어를 바꿔가며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추가로 또 정책적으로 변경된 부분도 있는데요. 엑스박스 1, 플레이스테이션 4, 스위치 이렇게 비밀 유지 계약이 필요한 폐쇄형 플랫폼에 대해서 기존에는 에픽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에야 문서 페이지에서 관련 문서들을 보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플랫폼을 타겟으로 하는 개발자분들에게 이제 UDN 내 공간이나 각 플랫폼 포럼 안에 저희가 따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을 두어서요. 이제 문서를 용도별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용자분들이 편리하게 문서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이로써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정보를 언어에 상관없이 더욱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게 되어서 언리얼 엔진을 더 쉽게 알아가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 초기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새로운 사이트의 일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발견하시거나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문서 피드백 포럼 또는 언리얼 엔진 공식 카페에 버그를 찾았어요 게시판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하면 저희가 해당 문제가 빠르게 고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리얼 엔진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문서 사이트 개편의 다음 소식으로는 언리얼 엔진 팁과 노하우에 대해서 다루는 디자이너를 위한 단축키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저희 블로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요. 그래서 옆에 계신 용우님께서 디자이너 분들께 필요한 기본 단축키와 약소한 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레벨 에디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할 때 단축키를 사용하면 작업의 편리성과 개발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공개된 디자이너를 위한 단축키 가이드를 보시고 필요한 단축키들을 습득을 한다면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희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디자이너를 위한 언리얼 엔진 키보드 단축키 가이드고요. 이 중에서 단축키가 되게 종류가 많은데 꼭 알았으면 좋을, 꼭 알면 좋은 그런 핵심들만 좀 보여드릴게요.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레벨에 배치되는 액터들을 이제 그룹을 만들고 그룹을 풀어주고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그래서 컨트롤 G키, 그 다음에 시프트 G키를 누르면 그룹을 만들고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되게 유명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이건 지금 지나치는 것들이 필요 없는 기능은 아니고 아니, 되게 많이 시간상, 좋죠. 시간 관계상 좋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라는 기능인데요. 언리얼 엔진 에디터에서 레벨 작업을 하다 보면 카메라가 갑자기 멀리 간다거나, 그래서 원하는 바로 앞에서 보고자 하는, 포커스해서 보고자 하는 오브젝트들을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F키를 누르시면 카메라가 포커싱 돼서 그 오브젝트가 바로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단축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게임 뷰라는 게 있는데, 그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들이 그 에디터에서 보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게임 뷰 상태에서 보여야 되는 액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벳 G키를 누르시면은
키보드 G키를 누르시면 게임 뷰 상태에서 게임 상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업을 하실 때 G키를 눌러 가시면서 확인하시면은 작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좀 더 내려가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표시하기 기능이 있는데요. 뭐 단축키는 P입니다. P를 누르시면은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메시가 이렇게 지금 녹색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게 되고 네. 그래서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을 길찾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서 레벨 디자이너분이 뭐 높낮이가 뭐 너무 높거나 낮은 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면서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도 좀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블로그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블로그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의 마켓플레이스 무료 콘텐츠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 같이 살펴볼 첫 번째 콘텐츠는 어드밴스드 미션 앤 노티피케이션 시스템 V3인데요. 이 무료 콘텐츠는 게임 플레이와 UI를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콘텐츠입니다. 데모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드릴게요. 퀘스트 기반 게임을 보면 NPC 위에 마커가 있고 NPC와 대화를 하면 퀘스트를 주고 또 퀘스트를 수락하면 UI 퀘스트 정보가 떠 있다가 모든 임무를 완수하면 또 퀘스트 성공 보상을 주잖아요. 이 무료 콘텐츠를 사용하시면 언리얼 엔진에서 이 일련의 과정을 제작하시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퀘스트 관련 기능 외에도 뭐 레벨에 항상 보이는 나침반이라든지 마을을 이동했을 때 나오는 마을 정보라든지 또 필요할 때 등장하는 알림창 등 게임 플레이에 꼭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또 실제 게임 제작에 사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드밴스 미션 앤 노티피케이션 시스템 V3는 문서와 비디오 튜토리얼 또 데모도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쉽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마켓플레이스에 공개된 평생 무료 콘텐츠 중에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 중에서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4K 머티리얼스라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눌러서 볼게요. 보시면 인테리어라든지 건축 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나무 질감의 이런 머티리얼이라든지 텍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평생 무료로 공개를 했고요. 이거를 콘텐츠를 한번 열어서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나무 질감의 이런 머티리얼들이 종류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머티리얼이 종류별로 이렇게 쭉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서 인테리어 씬을 만드실 때 나무 질감을 만드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평생 무료 콘텐츠로 제공하게 된 IES 라이트 프로파일 팩이라는 건데요. 이걸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IES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제 제공하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유료로 사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저희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IES 팩을 무료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콘텐츠를 한번 열어서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IES 파일이 프로파일 팩이 종류별로 이렇게 제공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씬을 구성하실 때 라이트 쪽 이제 세팅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기도 하고 라이트 세팅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역시 언리얼 엔진 한국 커뮤니티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팁과 소식을 공유해 주셨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빠강님의 언리얼 공식 C++ API와 크롬 검색 연동하기입니다. 네,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프로그래머 분들은 특히 언리얼 공식 C++ API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게 될 텐데요. 빠강님의 게시글은 크롬의 검색 엔진 지정 기능을 사용해서 웹브라우저 주소창으로 언리얼 엔진 C++ API를 편하게 검색하도록
크롬을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물론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에 문서 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팁을 이용하면 중간 과정들을 없애줘서 그만큼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간단한 팁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누구나 변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실무에서도 유용할 만한 팁이니까 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브르님의 Bring It On이란 게임 출시 소식으로 색이 사라져버린 세계에서 색을 찾아 떠나는 빗방울의 여정을 액션 퍼즐 게임으로 풀어냈습니다. 네, 1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작업하시면서 특히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서 또 문제를 해결하시고 드디어 작품을 출시하셨는데요. 게임 출시를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개발에 많은 힘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컬트 브레인님의 덱앤슬래시 개발 일지와 엠보스 게임즈의 후두입니다. 컬트 브레인님은 덱앤슬래시 개발 일지를 현재 13화까지 연재해 주셨는데요. 블루프린트를 활용한 프로토타입부터 모션, 이펙트, 스킬 구현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커뮤니티에 공유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이 해보실 수 있도록 빌드를 커뮤니티에 공개까지 해주셨습니다.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유익한 컨텐츠를 공유해 주셔서 이번 커뮤니티 스포트라이트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와 함께 엠보스 게임스님의 후드 또한 1인 인디가 개발 중인 잠입 액션 게임으로 커뮤니티와 소통하면서 만드신 작품으로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컬트브레인님의 덱앤슬래시는 올해 BIC를 출시를 목표로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엠보스 게임스님의 후드도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계시다니까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8월 1일부로 구글 플레이에 새로운 앱이랑 앱 업데이트를 제출하실 때 64비트 버전도 함께 제출하도록 강제되었는데요. 하드웨어 시장이 변화됨에 따라 64비트 지원 앱도 자연스럽게 늘려가려는 조치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NDK를 사용하는 언리얼 엔진은 다른 상용 엔진보다 먼저 2015년부터 64비트 앱 빌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안드로이드 빌드를 생성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가능하고 문제가 없지만 빌드 결과물인 32비트 앱이랑 64비트 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게 좋을지는 정보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어떤 형태로 64비트 앱을 제출하는 게 좋을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구글 플레이는 하나의 앱에 대해서 여러 APK를 올릴 수 있는 멀티플 APK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리얼 엔진이라는 앱을 저희가 올린다면 32비트용, 64비트용 APK를 두 개를 준비해서 올리면 구글 플레이가 사용자 하드웨어에 맞춰서 적당한 APK만 내려받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가 요구하는 특정 요구사항을 맞춰주셔야 해요. 언리얼 엔진을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 32비트 앱, 64비트 앱의 차이가 필요한 부분이 딱 하나만 있는데요. 그거는 안드로이드의 버전 코드 속성입니다. 네. 이 버전 코드 속성은 언리얼 엔진에서 수정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수정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전 코드 속성은 언리얼 에디터의 프로젝트 세팅에서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세팅에 가볼게요. 프로젝트 세팅에 플랫폼에 안드로이드를 누르시면 우측에 스토어 버전이라는 속성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스토어 버전은 안드로이드 빌드 툴체인에서 버전 코드와 1대1로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좋냐면요. 여기 하단에서 32비트 앱을 만들 때는 버전 코드를 만약에 1000으로 잡으셨다면 이제 64비트 앱을 만드실 때는 스토어 버전을 2000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버전업이 필요할 때 뭐 1001, 2001 그 다음 버전은 1002, 2002 이런 식으로 버전을 계속 올려서 APK를 두 개씩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들어진 APK 두 개는 구글 플레이 콘솔에 제출하시면 멀티플 APK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나이아가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나이아가라는 저희 차세대 프로그래머블 VFX 툴이라고 이제 소개를 보통 드리는데요. 현재 그 언리얼 엔진에는 파티클 이펙트를 만들 수 있는 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캐스케이드라는 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만들고 있는 나이아가라는 툴이 있는데요. 현재 캐스케이드 툴 자체가 여러분들도 쓰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툴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좀 더 확장성을 더 부여하고 약간 커스텀하게 더
커스텀하고 또 좀 더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하고 발전하고 있는 나이아가라라는 툴이 있는데요.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아가라를 저희 엔진에서 사용하시려면 엔진을 키시고 세팅창에 가보시면 플러그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플러그인에 가서 나이아가라라고 다시 할게요. 나이아가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이아가라가 현재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항상 새로운 기능을 만들거나 이럴 때 바로 엔진에다가 인터그레이션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으로 먼저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거나 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아가라는 이 탭에서 Enable 버튼을 체크를 하시고 엔진을 껐다 키시면 나이아가라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이 나이아가라를 이제 어셋을 만드시려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FX라는 탭이 새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FX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어셋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뭐 다이나믹 인풋 스크립트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이미터, 그 다음에 펑션 스크립트죠, 함수인데, 그리고 이제 모듈 스크립트, 그 다음에 파라미터 컬렉션 인스턴스,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재 지금 사용 중인 캐스케이드하고 좀 다른 점이 이미터하고 이제 이미터 시스템, 그 다음에 모듈 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인데요.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캐스케이드 툴을 지금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걸 해서 만들어서 열어보면 캐스케이드를 열어서 보시면 이 캐스케이드 안에는 이미터라는 게 있고 그 이미터 안에는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미터를 추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엔진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만드는 건데요. 나이아가라 같은 경우는 이 방금 보여드린 모듈이라든지 이미터들을 어셋으로 이렇게 밖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어셋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이미터나 모듈 같은 것들을 레퍼런스화해서 많이 만들어 놓고 이펙트를 나중에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만약에 있다면 나이아가라 시스템이라는 걸 어셋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레퍼런스 되는 이미터들을 나이아가라 시스템에서 조합을 해서 하나의 이펙트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개념이 약간 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성이 좋고 어셋을 만든 거를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미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이아가라 이미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 버튼을 눌러 보시면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만들게 되면 어셋이 생성이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보시면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나이아가라 이미터 에디터입니다. 캐스케이드하고 나이아가라 에디터를 보시면 서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캐스케이드를 보게 되면 에디터를 보게 되면 이쪽에 보면 이미터들이 있고 이미터들 안에 그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커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듈들을 선택을 해보시면 모듈들에 대한 속성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로 가보면 같이 이렇게 프리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옆에는 보면 그 섹션들이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있고요. 그 섹션들 안에는 이런 식으로 모듈들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비슷하죠. 근데 좀 크게 다른 점이 밑에 보면 이 타임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이미터들 그리고 이 모듈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어떻게 나오게 할지를 좀 컨트롤하는 게 좀 복잡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나이아가라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을 제공해서 좀 더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타임 프로그레스 바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이 현재 그 화면에 보이는 그 입자들이 어느 정도 길이에서 나오게끔 한다거나 어느 특정 그 싱크에서 이렇게 이펙트들이 나오게 한다거나 입자들이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이미터를 좀 더 살펴보면 이쪽에 보면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요. 파라미터들은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파라미터들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섹션이라는 게 있는데 크게 이제 색깔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이미터 스폰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티클 스폰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시면 렌더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렌더 섹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눌러서 뭐 메쉬라든지 리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나야가라가 프로그래머블 VFX 툴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듈들을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보통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나야가라 같은 경우는 이 모듈들을 플러스해서 엔진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듈 예를 들어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 현재 이 모듈에 대한 것들을 커스텀하게 고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블루프린트 노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FX 탭에 가보시면 모듈 스크립트라는 거를 어셋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만들어서 이렇게 어셋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모듈들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를 이미터에 가보시면 이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본인들이 추가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보시면 모듈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플러스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스켈레탈 메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스켈레탈 메시에 대한 파라미터가 추가가 되고, 이 추가된 파라미터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쪽에 섹션에 있는 쪽에 보면 모듈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확장성이 좀 더 좋아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야가라를 이미터를 만드시고, 이렇게 만든 이미터를 나야가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나야가라 시스템이라는 걸 어셋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요. 어셋을 만들고요. 나야가라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더블 클릭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 나야가라 이미터하고 툴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게 뭐 이쪽에 보면 나야가라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세팅해주는 부분,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을 노출시킨다거나 이런 거 하는 섹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야가라 이미터랑은 다르게 나야가라 시스템에는 이쪽에 보면 타임라인이 있는데, 자기가 만든 이미터들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쪽에다 배치를 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만들어진 이미터들을 조합을 해서 최종 그 파티클 이펙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든 그 어셋을 레벨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배치해서 실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캐스케이드하고 그 나야가라가 현재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작업 중이신 뭐 프로젝트라든지 뭐 작업물에서는 캐스케이드로 작업을 하시고, 나야가라는 저희가 차세대 VFX 툴로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요. 보시면서 업데이트된 내용도 확인도 해보시고 학습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미래에는 이펙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